안녕하세요. 지금 마실 차는 홍차고요. 고백하자면 사실은 어제 녹화를 했었는데 세상에 평소에도 행설수설이지만 너무 말이 많았더라고요. 차 마신 홍차를 1시간 넘게 마시면서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했는지. 역시 타이머라든지 뭐 알람 시계라든지 간단한 시계나 이런 것들이 제 눈앞에 있어서 째깍째깍 시간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지 좀 방송 분량도 조정이 되고 좀 덜 시끄럽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래서 도저히 이건 안 되겠어. 아무리 나라도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지. 뭐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어제 마신 차를 또 마십니다. 그런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오늘은 약간 귀찮아졌어요. 그래서 티필터로 가볍게 우릴까 싶습니다. 이 차는요, 때 바빙턴이라는 이탈리아 브랜드인데요. 정확히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탈리아 브랜드, 이탈리아에서 브랜딩하고 뭐 거기에 회사가 있고 이런 브랜드를 2개 아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가 뭐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이 바빙턴이라는 회사는 정확하게 대해 정보가 없는데 그 우연한 기회에 친구가 이 브랜드의 백차를 마시고 너무 맛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차라면서 너무 맛있었다고. 혹시 그 차 아냐고 물어봤는데 저도 금시초문이었거든요. 자, 그래도 제가 차 직구 경력이 있으니 기다려봐라. 네, 사볼게. 이렇게 해가지고 구입을 했던 차 중에 하나예요. 그 친구와 저는 홍차 취향이 몹시 달랐기 때문에 전 칙칙한 거 좋아하고 그 친구는 화사한 거 좋아해서 이렇게 저렇게 섞어서 구입했던 함께 구입해서 나누었던 차입니다. 그때 중분을 해서 덜어두었고 그게 아직도 남아가지고 이게 마지막 마시는 거라서 지금 뭐 기록에 남기지 않으면 제가 이 차를 마셨던 기록은 남지 않겠죠. 하지만 뭐 제가 기록에 남긴다고 해도 딱히 신뢰할 만한 뭐 내용이 있거나 정보가 되거나 하진 않겠지만요. 네, 그렇습니다. 콧물이 계속 나와서 차를 마실 수 있는 상태인가? 내가 지금 이걸 방송을 할 수 있는 상태인가? 막 이걸 생각했는데요. 일단 좀 조심하면서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소리는 제대로 나가고 정말 이렇게 확인하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장비가 많이 있으면 좋겠구나. 하지만 장비는 개뿔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결론은 늘 개뿔 있긴 뭐가 있어. 그런 걸 내가 준비하고 갖추고 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막 이걸 너무도 현실을 지극히 잘 알고 있습니다. 30과 40. 전 유독 그 9수를 넘길 때 힘들었어요. 아직도 10년도 더 지났지만 29에서 30이 넘어가는 가을, 겨울보다도 가을 내내 제가 잠을 잘 못 잤거든요. 늦여름부터 한 3개월 정도를 잠을 잘 못 잤어요. 2~3시간밖에 못 자고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랬어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저는 일찍 결혼을 했고 일찍 아줌마가 되었어요. 뭐 누구는 아줌마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폄훼나 뭐 이런 것의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약간 뭐 젊은 요즘엔 그래서 뭐 점준마니 뭐 미시족이니 뭐 이런 말이 많았잖아요. 근데 저는 별로 제가 25세 아줌마가 되었는데요. 전에도 한번 이 말을 한 적이 있나? 택시를 탔더니 아저씨가 기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뭐 처음에 아줌마라고 말을 건넸 아기를 안고 탔으니까 아줌마라고 말을 건넸다가 아유, 너무 젊은데 아줌마라고 하면 뭐 싫겠다라는 식의 어떤 뭐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어? 애기 있으니까 아줌마 맞죠? 막 괜찮은데요? 막 이랬어요. 25, 6살 때도. 근데 왜 갑자기 29 가을에 덜컥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나 괜찮은가? 이거를 막 갈등하기 시작했어요. 갈등이라기보다는 결론이 없고 되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 후회가 된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더 어떤 힘든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늘 끙끙거리고 잠 못 자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뭐 이러다가 30이 되었죠. 그 어렸을 때 느꼈던 30에 대한 느낌, 30이라는 숫자에 대한 어떤 느낌과 지금 30을 지나고 30대를 다 보내고 이제 40대로 접어든 지금 느끼는 30에 대한 느낌은 너무 달라요. 그리고 저희 어렸을 때는 30대면 대부분 30대 초반이나 30 넘으면 대부분 다 결혼도 했고 대부분 다 어떤 뭐라 그러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0이 되면 어른 20대 때까지는 아직 철이 덜 들었네. 뭐 나는 좀 더 놀고 싶네. 뭐 이렇게 변명이나 핑계가 가능하지만 30이 되면 빼도 박도 못하고 어른. 그래서 도망칠 곳이 없고 뭔가 어느 정도 증명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나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10대나 20대 때 생각하기에 그 30이라는 숫자는 근데 지금 그때 관찰한 것들, 내 나이 30 때 관찰한 것들, 그리고 지금 40이 넘어서 보는 30은 아직 한참 남은 시기 같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는 60 넘으면 다 할머니였어요. 할머니 이렇게 부르는 게 당연했어요. 저분은 너무 젊으신데? 뭐 이런 느낌이 아니고 할머니, 그냥 할머니. 근데 지금은 할머니의 스펙트럼이 커졌어요. 손주가 있는 사람이 할머니라는 어떤 우리 식의 어떤 이런 것들을 딱 대입을 하자면 심지어 40대 할머니가 되신 분들도 계시고 80이 넘어도 그 할머니라는 호칭을 들어보지 않고 말하자면 자기 직계 가족에게 들어보지 않고 이렇게 연세가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의 나이가 전과 다르게 어떤 보편적이고 획일적이고 어떤 어느 정도 이게 수순으로 작용하는 어떤 흐름이 아니라는 것을 시간이 가면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아주 조급하게 느껴지죠. 내가 30이 되면 뭐 40이 되면 50이 되면 나는 뭔가 뭐 어느 정도까지는 이 정도는 저 정도는 하고 기대하거나 어떤 목표하는 바가 있게 마련이고 그것들이 생각보다 더 큰 무게로 짓누르기도 하니까요. 저는 심지어 제가 고등학교 때 저는 30이 될 때까지 제가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이 아팠었고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친구랑 내기도 했었습니다. 네가 30 넘어서까지 난 30 넘어서까지 못 살 것 같아. 난 너 살 것 같은데? 이렇게. 자 그러면 네가 30 넘어서 살아있으면 네가 나한테 드럼 세트를 사줘. 이렇게 드럼을 치던 친구였어요. 드럼 세트를 사줘. 죽어있으면 뭐 끝이잖아요. 죽었으면.
그 친구가 저한테 뭘 해준다는 게 의미가 없죠. 이미 죽었는데. 그때 10대 후반을 보내던 때는 30이라는 나이가 12년 뒤가 엄청 12년 13년 뒤가 엄청 크게 엄청 멀게 느껴졌고, 그리고 그때까지 더 가야 된다는, 그때까지 가는 삶이 너무 길고 험난하고 뭐 괴롭게 느껴졌어요. 지나고 나니까 저는 얼렁뚱땅 20대 중반부터 30대를 훅 지나갔거든요. 아이를 낳고는 정말 훅 지나갔어요. 저희 아이는 작았기 때문에 이렇게 팔뚝만 했어요. 딱 요만큼. 베개에 가로로 눕힐 수 있어요. 베개를 반드시 놓은 상태에서 애를 이렇게 눕히는 거죠. 이렇게 세로로 눕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눕힐 수 있을 만큼 작은 아이가 지금은 저보다 커요. 그 시간이 가는 것을 훅 지나갔다고 말을 하면서도 체감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가 자라는 것이 눈에 보이고 성장 과정이 눈에 보이고 그 과정에서 저의 변화도 보이거든요. 같이 조금 자라지 않았나. 저는 살이 쪘고 그 아이는 키가 컸고 나이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이 책은 40이 넘어서 구입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책도 39? 17년 가을이니까 네, 그렇네요. 근데 제가 좀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이 책이 그렇게 막 그거 하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40이 넘어서 이 책과 이 책을 읽은 시기가 2017년 끝에서 2018년 넘어가는 사이 이 정도쯤이라고 기억하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에서는 말해요. 내가 생각했던 30이나 40 뭐 이런 것이 아닌 요즘의 40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중간이래요. 중간. 인생의 중간 항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참 재밌어요. 우리는 이제 옛날에는 평균 수명 60, 70이던 것을 지금 100까지 늘려진 상태잖아요. 그럼 40년이 더 보태졌어요. 그러면 우리의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조금 더 유동적이어질 필요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어떤 뭐 숫자에 대한 어떤 이미지, 나이, 연령에 대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 나이를. 근데 요즘 40대, 요즘 30대, 전 같진 않지 않나요? 요즘 60대, 70대 어르신들도 너무 천차만별이세요.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젊고 생각도 젊고 육체도 너무 막 잘 꾸미고 다니시기도 하고 관리도 잘 하시고 이런 분들도 되게 많고, 반면에 또 너무 일찍부터 자기 나이를 노인이네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요즘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실감이 나게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더라고요. 확실히 옛날에는 30대 중반에 제2의 인생을 갑자기 다른 어떤 진로를 변경한다는 게 너의 삶을 무슨 아주 험난하게 만들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40, 50, 60 퇴직하고도 새 직장, 새 진로를 구하시고 뭐 새 길을 찾으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요. 우리가 굳이 그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50부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나이 드는 게 약간 즐겁기도 해요.
50부터 나는 좀 즐거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뭐 나름대로 뭐 아주 소소하지만 준비도 하고 있고, 다행히 뭐 몸이 뭐 늙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뭐 불안하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 별로 좋은 상태로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익숙하달까. 뭐 나빠지면 뭐 얼마나 더 나빠지겠어 뭐 이런 정도로. 그 책이 주는 위로와 위안이 뭐 힐링 에세이, 뭐 예쁘고 사랑스러운 말이 쓰여 있어서인 경우들도 있죠. 다정한 말. 근데 불안할 때 어느 정도 이런 거야, 이런 것도 있어,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이 생각보다 큰 위로나 힘이 되기도 하잖아요. 이 책 둘 다 추천드립니다. 좋아요. 이 책은 약간 시원한 사이다 같은 책이고, 음, 이 책은 나이에 덜컥 책 걸려서 책 체한 것 같으시다면 그게 약간 소화되실 거예요. 음, 불안하고 뭐 힘들고 뭐 괴롭고 하던 것들이 꽉 막혀 있다면 좀 약간 내가 지금 너무 조급했구나, 아직 나 반토막이구나, 이거 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둘 다 추천하는 김에 좀 읽어드릴게요. 오늘 말고. 아니야, 아직. 저는 원래 막 이 과자류들을 많이 구입해서 저장을 해두거든요. 월동 준비하는 애들처럼 이렇게 냉동실에 차곡차곡 저장을 해둬요. 왜냐면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양이 많지 않고, 그리고 아무 데서나 산 것들을 좋아하지도 않아요. 입이 특히 달다구리에 대해서 입이 까다롭습니다. 사두고 먹는데 이제 진짜 똑 떨어져서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이 쿠키가 4개 한 팩에 들어있는데, 아무래도 브라우니, 마카롱, 쿠키, 마들렌 이런 것들을 좀 사서 넣어두면 저는 한 3, 4개월씩 두고 먹어요. 식구들도 가끔 단 거 먹고 싶을 때 하나씩 먹고. 대부분 이런 것들은 거의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갑자기 뭔가 깨달음을 얻었는데 혼자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몸이 약간 노골노골해지고 있거든요. 따뜻한 게 계속 들어가기도 했고, 이 차가
이게 이름이 스페셜 블렌드예요. 말하자면 때 바빙턴 네, 어떤 고유 블렌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좀 더 오르면 어떻게 될지 시간을 정확히 안 재봐서 모르겠는데 아주 편하고 부드럽거든요. 뾰족하고 날카롭고 거친 부분이 거의 없이 어디 한 군데도 거슬리지 않고 뭐 이렇게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면서 뭐 약간 아메리카노? 가벼운 아메리카노 투샷 말고 원샷. 아니 거기다 물 탄 거 네. 아메리카노에 물 많이 탄 비율 되게 낮은 커피 비율이 낮은 아메리카노 같은 맛이에요. 산미가 있는 원두는 아닌 것 같고. 네, 어쨌든 그래서 아마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면서 마시고 뭐 크게 막 텀블러에 담아 갖고 다니면서 마시고 일하다가 훅 마시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약간 보양 먹는 느낌. 마시고 이런 거 하는. 재밌죠? 이렇게 아주 큰 규모의 차 회사가 아닌 그 지방의 로컬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그 브랜드들이 꽤 재밌는 점이 자기들끼리 차를 재미난 블렌딩을 많이 해요. 고유의 블렌딩을 하고 대규모가 아니어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의 어떤 판매나 수입이 된다는 얘기겠죠. 차를 가까이 하는 이탈리아는 사실은 완전히 커피에 더 훨씬 유럽에서 보자면 이탈리아, 프랑스는 확실히 더 커피 쪽이 훨씬 더 많다고 들었어요. 영국은 워낙 차 뭐 이렇다면 오히려 그 인도, 터키, 이슬람 문화권이 커피보다는 차가 많고 중국도 그렇고 유럽은 차보다는 커피 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유럽에는 정말 다양한 재밌는 브랜드들이 많거든요. 재밌는 블렌딩들도 많고 유명한 몇백 년 된 차 회사들도 많고요. 그런 점이 참 재밌습니다. 저는 영국 차도 마셔봤고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핀란드 그리고 터키, 스리랑카, 인도, 네팔, 아프리카,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중국, 대만, 홍콩, 스위스? 다 얘기했나?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마셔본 차들의 어떤 원생산지, 차 재배지는 어차피 지역은 제한돼 있지만 한정돼 있지만 블렌딩을 하고 차를 가공해서 판매하고 하는 것들은 정말 다양하고 정말 많거든요.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우리가 워낙 커피가 대세라서 커피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차를 드시는 분들이 제한적이고 차 문화나 차에 대한 어떤 인식 자체가 되게 그거 뭐 좀 그런 편이지만 차가 어쨌든 세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왔다 갔다 하는 음료거든요. 정말 각국에서 다양하게 많이
네, 생산되고 있습니다. 아우 맛있다. 이제 재탕을 해서 우려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마실 거예요. 약간 그냥 콧물만 있는 게 아니고 감기 기운이 약간 있는 것처럼 추웠다 더웠다 하거든요. 근데 약간 땀이 삐질삐질 나면서 나른해지는 것이 찬물로 세수 좀 하고 정신 좀 차리면 약간 개운해질 것 같은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런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죠. 이탈리아 차라고 별거 아니에요. 까짓 거.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